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은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충격적이면서도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58세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나는 어떻게 이렇게 바보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제목만 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이 가시죠?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들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중년의 외로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말이에요. 자, 그럼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세 된 김혜숙이라고 합니다.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제가 이런 일을 당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5년 전에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암 투병 3년 끝에 하늘나라로 떠났어요. 그 후로 혼자 살아왔는데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달까요. 하고 싶은 일도 해보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이 점점 커져가더라고요.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텔레비전을 켜놔도 혼자 보는 드라마는 재미가 없고, 밥을 해도 혼자 먹는 식사는 쓸쓸하고, 그렇게 3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작년 여름이었어요. 고등학교 후배 혜진이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어요.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지 뭐. 혼자 사는 재미로 살고 있어. 그런데 혜진이가 뜸을 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언니, 혹시 좋은 분 소개받을 생각 없어?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야, 우리가 몇 살인데 무슨 소개팅이야. 언니,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요즘 황혼연애 많이 하잖아. 그런 거 관심 없어.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던데. 하지만 혜진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말 괜찮은 분이야. 한 번만 만나봐. 나랑 나이 비슷하고 인품도 좋고 사업도 성공해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 무엇보다 인격이 훌륭한 분이라고 하던데. 그렇게 일주일 동안 계속 설득을 당했어요. 잠깐만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냥 평범한 소개팅 이야기 같죠.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문제의 시작이에요. 이 친구 혜진의 소개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된 것이었는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계속 들어보시죠. 결국 혜진이의 끈질긴 설득에 넘어가서 만나기로 했어요. 언니, 진짜 후회 안 할 거야. 정말 좋은 분이야. 이름은 박진호고 62세야. 건설업 하는데 꽤 성공했다고 해. 부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녀들은 모두 독립했어. 외롭게 혼자 살고 있는데 좋은 분과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 듣기에는 정말 괜찮은 조건이었어요.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카페였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뭘 입을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너무 꾸민 것 같아도 이상하고, 너무 소홀해도 예의가 아니고, 결국 평상시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었어요. 미용실에서 머리도 다시 했고요. 카페에 30분 일찍 도착해서 기다렸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밖을 내다보는데요. 솔직히 떨리더라고요. 결혼한 지 30년, 남편과 사별한 지 5년. 이렇게 낯선 남자와 만나는 게 몇십 년 만인지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됐어요. 정확히 약속 시간이 되니까 카페 문이 열렸어요. 한 남자분이 들어오시는데요.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손에는 작은 꽃다발까지 들고 계시더라고요. 혜숙 씨죠? 박진호입니다. 목소리가 정말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늦지 않았죠? 혹시 기다리셨나요?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사실은 30분이나 기다렸지만 그렇게 말했죠. 이거 별건 아니지만 첫 만남 기념으로요. 하얀 장미 몇 송이었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만 보면 정말 신사적이고 좋은 분 같죠? 저도 사연에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 정말 좋은 분을 만났구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런 완벽함이 과연 진짜일까요? 사연을 보내주신 혜숙 씨가 왜 이렇게 후회를 하고 계실까요?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진호 씨는 정말 완벽한 신사였어요. 제 의자를 빼주시고 메뉴를 고르는 것도 도와주시고 커피 드실래요? 아니면 다른 음료? 저는 뭐든 괜찮아요. 그럼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디저트도 하나씩 시킬까요? 모든 게 자연스럽고 배려가 넘쳤어요. 대화를 시작하는데 정말 듣기 좋은 말들만 하시더라고요. 혜숙 씨는 정말 품위가 있으세요. 혜진 씨가 좋은 분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 그 말이 맞네요. 제가 오늘 정말 설레면서 왔어요.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 이런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진호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건설업을 하고 있어요. 작은 회사지만 나름 열심히 하고 있죠. 자식들은 어떻게 되세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둘 다 결혼해서 독립했어요. 아들은 미국에 있고 딸은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가끔 만나지만 젊은 사람들은 바쁘잖아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편해지더라고요.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주셨어요.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진심으로 관심 있어 하시는 모습이 커피 한 잔이 2잔이 되었어요. 시간은 어느새 3시간이나 흘렀더라고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네요. 그러게요. 정말 즐거웠어요. 혜숙 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녁도 함께 하시겠어요? 부담스러우시면 다음에. 아니에요. 좋아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이렇게 편한 사람을 만난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시나요? 너무 완벽한 남자, 너무 매끄러운 대화, 그리고 첫 만남에서 바로 저녁 약속까지.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눈치채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혜숙 씨는 그때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오히려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저녁 식사는 근처 한식당에서 했어요.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곳이었죠.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혜숙 씨. 저도요. 이렇게 편한 분을 만난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사실 저도 그래요. 아내가 돌아간 후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에요. 그러면서 진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혜숙 씨, 너무 빠른 말일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정말 특별한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운명처럼 만난 것 같달까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거든요. 혹시 제가 너무 성급한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나서 진호 씨가 더욱 깊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요. 강남에 사무실 건물도 하나 있고 압구정에 아파트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잖아요. 혜숙 씨 같은 분과 진심으로 교감할 수 있다면 그게 제일 큰 행복일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서도 전혀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하니까 정말 좋은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분 계세요? 첫 만남에서 경제적 여유를 은근히 어필하는 것. 그리고 마음이 중요하다면서도 재산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것. 이런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하지만 외로웠던 혜숙 씨에게는 그저 겸손함으로 보였을 뿐이에요. 이게 바로 함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진호 씨가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택시 타시지 마시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택시 타고 갈게요. 아니에요. 첫날인데 어떻게 혼자 보내요? 제 차가 근처에 있어요. 차는 깔끔한 검정색 수입차였어요. 내부도 정말 깨끗하고 고급스러웠죠. 역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이구나 생각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진호 씨가 더욱 솔직한 이야기를 했어요. 혜숙 씨, 정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오늘 첫눈에 반했어요. 이런 말씀드리는 게 너무 성급할 수도 있지만 정말 진심이에요. 혜숙 씨가 제 이상형이에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이상형이라니요. 주름이 생기기 시작한 58세 여자를 보고 진호 씨,
농담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정말 진심이에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혜숙 씨는 정말 아름다워요. 내면의 아름다움이 얼굴에서 느껴져요.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가슴이 뛰더라고요. 남편 외에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진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혜숙 씨, 우리 앞으로도 자주 만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결혼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성급한가요? 하지만 우리 나이에 뭘 더 기다려요. 서로 좋은데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 어떨까요? 결혼이라는 단어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5년 전 남편이 떠난 후로 그런 생각은 접어뒀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진호 씨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물론이에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요. 그러면서 진호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그리고 안정감이 느껴졌죠. 그 순간 저는 5년 만에 다시 설레는 마음을 느꼈어요. 그날 밤 집에 혼자 있는데 계속 진호 씨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휴대폰을 들여다보면서 문자라도 올까 기대했죠. 그런데 정말로 문자가 왔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혜숙 씨 덕분에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푹 주무시고 좋은 꿈 꾸세요. 이런 세심한 배려까지. 정말 감동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문자가 왔어요. 잘 주무셨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안부 문자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런 게 이어진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진호 씨가 두 번째 만남을 제안했어요. 혜숙 씨, 이번에는 좀 더 특별한 곳에서 만날까요? 한강변에 있는 좋은 레스토랑을 알고 있어요. 분위기도 좋고 야경도 아름다운 곳이에요. 두 번째 만남은 정말 로맨틱했어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촛불 아래 저녁 식사를 했어요. 진호 씨는 그날 더욱 깊은 이야기를 했어요. 혜숙 씨,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당신과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가진 재산이 꽤 있어요. 강남 빌딩은 시가로 50억 정도 되고요. 압구정 아파트도 20억은 될 거예요. 그 외에 여러 투자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런 건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에요. 혜숙 씨 같은 분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놀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더 성공한 분이셨던 거예요. 하지만 더 놀라웠던 건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전혀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와인을 마시면서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어요. 서로의 과거, 아픔, 꿈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저희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진호 씨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때로는 웃고 때로는 진지한 표정을 지으셨죠. 그 모든 반응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혜숙 씨와 있으면 제가 진짜 제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요. 저도 똑같은 기분이었어요. 진호 씨 앞에서는 뭔가를 꾸미거나 가장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 편안함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레스토랑을 나와서 한강변을 걸으면서 진호 씨가 더욱 솔직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혜숙 씨, 저 정말 당신이 좋아요. 사실 이런 감정은 처음이에요. 전 부인과는 중매 결혼이었거든요.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만나는 건 정말 처음이에요. 그의 눈빛이 너무 진실되어 보였어요. 거짓말 같지 않았거든요. 제 손을 꼭 잡고 계속해서 달콤한 말들을 했어요. 우리 정말 결혼하면 어떨까요?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나이에 뭘 더 기다려요. 서로 좋은데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한데 남은 인생을 함께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결혼이라는 단어가 또다시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정말 진심인 것 같았어요. 정말로 진호 씨는 저와의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면서 진호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혜숙 씨, 하나만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네, 뭐든지요. 우리가 진짜 마음을 확인하려면 좀 더 가까워져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처럼 만나기만 해서는 진짜 우리가 맞는지 알 수 없잖아요. 진짜 살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나이 58세에도 이런 말에 부끄러움을 느끼다니요. 하지만 그의 말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결혼하고 싶다. 너만 보면 설렌다. 그런데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 관계가 더 발전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진호 씨는 말없이 제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애원과 열정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제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어요. 그의 달콤한 말들, 진심 어린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5년 만에 느끼는 설렘이 저를 이끌었죠. 좋아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진호 씨의 눈빛이 환하게 빛났어요.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부드럽게 이끌었어요. 혜숙 씨, 정말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날 밤 저는 진호 씨의 아파트로 향했어요. 정말 고급스러운 아파트였어요. 압구정동의 대형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5년 만에 느끼는 누군가의 온기. 그것은 달콤하면서도 아련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그의 집에 들어섰을 때 진호 씨가 귀에 속삭였어요. 혜숙 씨, 저 정말 당신을 사랑해요.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그 말을 믿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달콤한 말들이 얼마나 쉽게 사라질 수 있는지를. 정말 힘들어지는 부분이네요. 혜숙 씨가 얼마나 순수하게 이 관계를 믿었는지 느껴지시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진짜 충격적인 일들이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올 때까지 저는 진호 씨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눈을 떴을 때 그의 얼굴이 보이는 게 낯설면서도 편안했어요. 어젯밤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얼굴이 붉어졌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특별한 사이가 되었으니까요. 진호 씨는 제가 깨어난 걸 알아차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잘 잤어요? 아침은 제가 준비할게요. 조금만 더 누워 있어요. 그의 다정한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진호 씨는 주방으로 향했고 저는 잠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젯밤의 일들, 그의 달콤한 말들, 그리고 우리가 나눈 시간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하지만 분명 현실이었어요. 진호 씨는 저를 사랑한다고 했고 결혼하고 싶다고 했으니까요. 잠시 후 진호 씨가 아침 식사를 들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간단한 토스트와 달걀 프라이, 그리고 따뜻한 커피. 침대에 앉아 함께 아침을 먹으면서 오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오늘 저녁에 다시 만날까요? 아니면 주말에 시간이 되시면 제가 알고 있는 좋은 곳이 있는데요. 진호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진호 씨는 저에게 샤워를 권했어요. 욕실에서 나왔을 때 그는 이미 정장 차림으로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미안해요. 혜숙 씨,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요. 먼저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변화였지만 이해했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바쁠 수도 있겠죠. 진호 씨는 서둘러 가방을 챙기면서 말했어요. 택시 불러드릴게요. 안전하게 귀가하세요. 그리고 어젯밤 정말 좋았어요.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그는 제 볼에 가볍게 키스했어요. 문이 닫히고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혼자 남겨진 느낌이었지만 곧 만날 테니까 괜찮았어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그가 불러준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곧바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진호 씨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화면은 비어 있었어요. 아직 바쁜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잠시 기다리기로 했어요.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진호 씨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저녁 시간이 다가와도 말이에요. 제가 먼저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일은 잘 해결되셨어요? 저녁에 만날 수 있을까요? 기다림의 시간이 길게 느껴졌어요. 1시간,
2시간.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결국 전화를 걸어봤지만 벨만 길게 울릴 뿐 받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이 조금씩 커져갔어요.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바쁜 일이 생긴 건가? 이런저런 생각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다음 날 아침 다시 한번 연락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묵묵무답이었어요. 이제는 불안함이 걱정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흘이 지나도 진호 씨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톡도 전화도 아무런 응답도 없었죠. 마치 그 사람이 사라진 것처럼. 아니,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말이에요. 혼란스러웠어요. 우리는 사랑을 나눈 게 아니었나요? 적어도 서로에게 진심이라고 믿었던 그 말들은 뭐였을까요? 설렘과 기대로 가득했던 마음이 점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록 진호 씨에게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마치 유령처럼 사라져버린 그 사람. 이제는 미워해야 할지 걱정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무슨 일이 생겼나 하는 걱정이 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나를 이용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했어요.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 할 때였죠. 소개를 해준 혜진이에게 연락했어요. 혜진아, 진호 씨 연락처 혹시 다른 거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번호로는 연락이 안 돼. 혜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언니, 사실 나도 진호 씨한테 연락이 안 돼. 소개해준 지인에게 물어봤는데 그 사람도 잘 모르겠대. 그냥 아는 선에서 소개해준 거라고. 더 깊은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진호 씨는 의도적으로 저를 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왜? 그 이유가 알고 싶었어요. 며칠 후 혜진이가 다시 연락해 왔어요. 목소리가 어딘지 조심스러웠어요. 언니, 진호 씨에 대해 알게 된 게 있어. 들을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진실을 알고 싶으면서도 두려웠어요.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었어요. 응, 말해줘. 혜진이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언니, 진호 씨는 이런 일을 여러 번 해왔다는 거야. 무슨 소리야? 소개팅 앱이나 지인 소개를 통해서 중년 여성들을 만나고 달콤한 말로 유혹한 후에 하룻밤을 보내고 사라지는 패턴이래.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결혼 생각 같은 건 전혀 없었어. 그냥 즐겁게 놀고 싶었을 뿐이야. 경제적 조건 얘기해 놓으면 여자들 대부분이 넘어온다고.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진심이라고 믿었던 모든 말들이 거짓이었다니. 결혼, 사랑, 그런 건 처음부터 없었던 거였어요. 그저 저를 이용하기 위한 달콤한 거짓말이었을 뿐이에요. 그럼 강남 빌딩이나 압구정 아파트도 다 거짓말이야? 사업은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크게 성공한 건 아니래. 그냥 여자들을 꼬시기 위한 말들이었던 거지. 참담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부끄러움, 분노,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가지고 놀 수 있을까요? 언니, 미안해. 내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혜진이의 사과는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질문으로만 가득했어요. 왜 나를 선택했을까요? 왜 그런 말들을 했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은 얻을 수 없었어요. 진호 씨는 이미 제 삶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니까요. 그날 밤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는 단지 그의 게임에서 한 명의 말에 불과했던 걸까요? 그저 쉽게 속아 넘어간 바보 같은 여자에 불과했던 걸까요? 혜진이의 말이 계속해서 귀에 맴돌았어요. 경제적 조건 얘기해 놓으면 여자들 대부분이 넘어온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정말로 저는 그의 재력에 혹한 걸까요? 아니었어요. 저는 그의 따뜻함, 배려, 그리고 진심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에 마음을 열었던 거였어요. 진심을 가장한 거짓말. 그것이 박진호의 정체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거짓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거죠. 어쩌면 너무 외로웠던 걸지도 몰라요.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쉽게 흔들릴 만큼 갈증이 심했던 걸지도 모르죠. 그 생각을 하니 더욱 슬펐어요. 나 자신에게도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경험도 있고 나이도 있는 사람이 왜 그렇게 판단력이 흐려졌을까요? 왜? 라는 질문은 계속되었지만 답은 오지 않았어요. 오직 깊은 상처와 후회만이 남았을 뿐이었어요. 시간은 흘러 한 달이 지났어요. 진호 씨의 존재는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달콤한 기억이 아닌 스릴알인 교훈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의 기억을 되돌아보며 자문했어요. 내 잘못이었을까? 물론 제 잘못도 있었어요. 첫 만남에서 쉽게 모든 것을 허락한 것. 돌이켜보면 정말 후회되는 일이었어요.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더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을 알아봤어야 했는데 달콤한 말에 취해 판단력을 잃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이 제 잘못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진호 씨 역시 분명히 잘못했어요. 진심인 척 결혼하자, 평생 살자 말하면서 사실은 욕망을 위해 저를 이용한 거였으니까요.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또 아려왔어요. 누군가의 감정을 이용해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다양한 모습의 커플들이 보였어요. 젊은 연인들부터 나이 지긋한 부부까지. 그들 모두가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 중에도 서로를 속이는 관계가 있을까요?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건 있었어요. 그 말들이 진심이었다면 첫날부터 잠자리를 요구하지 않았을 거야. 진짜 사랑은 그렇게 서두르지 않거든요. 진호 씨가 정말 저를 사랑했다면,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했다면, 그렇게 급하게 육체적 관계를 요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진정한 애정이 있었다면 시간을 두고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있었겠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제 결혼 반지가 생각났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저는 5년간 그 반지를 끼고 살았어요. 그것은 남편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표시였지만 어쩌면 새로운 사랑에 대한 두려움의 방패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집에 도착해 서랍을 열어 반지를 꺼냈어요. 오랜 시간 손가락에 끼고 있었지만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남편과의 추억은 항상 소중하겠지만 그 추억에 갇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마음을 열어서도 안 되겠죠. 거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문득 그날 밤 진호 씨와 걸었던 한강변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별처럼 빛나 보였는데 이제 보니 그저 반짝이는 유리 조각에 불과했던 거예요. 친구 혜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녀도 이 일로 많이 미안해하고 있었어요. 혜진아, 괜찮아. 내 잘못 아니야. 오히려 덕분에 중요한 걸 배웠어. 무슨 말이야, 언니?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한다는 거. 진호 씨는 말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결혼하고 싶다고 했지만 그의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 혜진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언니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너무 자책하지 마.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번 일은 분명 실수였지만 그 실수에서 배울 점도 있었어요.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내 자신을 더 소중히 여겨야겠다는 결심도 생겼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아픈 경험을 통해서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해요. 혜숙 씨가 정말 강한 분인 것 같아요. 이런 상처를 딛고 일어나서 교훈을 얻다니.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58세 여성, 주름이 생기기 시작한 눈가와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고 제 가치는 외모가 아닌 내면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 잘못이었을까?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 것 같았어요. 누구나 사랑을 갈망하고 외로움을 달래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마음 자체는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말보다는 행동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제는 진호 씨를 미워하는 것도 멈추기로 했어요. 그에 대한 분노와 원망은 결국 저 자신을 더 아프게 할 뿐이니까요. 대신 이 경험을 교훈 삼아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어요. 더 현명하게, 더 조심스럽게. 하지만 여전히 열린 마음으로 말이에요. 시간은 약이라고 하죠. 2달이 지나자 진호 씨에 대한 아픔도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어요. 일상으로 돌아와 보니 삶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의 향기를 맡고 작은 베란다에서 키우는 화초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소소한 행복이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말보다 행동을 보는 법을 배웠어요. 사탕발림은 너무 쉬워요. 이상형이다, 사랑한다, 결혼하자. 그 말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들이 진심이라면 반드시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해요. 정말 좋은 교훈이네요. 말은 쉽지만 행동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말. 계숙 씨가 정말 소중한 걸 배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또 다른 반전이 있어요. 친구들과 만나 차를 마시던 어느 날, 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친구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각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혜수가 너 요즘 달라 보여. 더 강해진 것 같아. 친구 미경이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강해졌을까? 아마도 상처가 아물면서 그 자리에 더 단단한 무언가가 생긴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가? 그냥 배운 것 같아.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는 법을. 미경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말은 쉽지. 하지만 행동은 거짓말을 못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진호 씨의 말 중에 하나라도 행동으로 보여진 게 있었는지 생각해 봤어요. 그는 저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결국 한 번의 밤을 보내고 사라졌어요. 결혼하고 싶다고 했지만 그 이후로는 연락 한 번 없었어요.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거죠. 반면 남편은 어땠을까요? 그는 대단한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과묵한 편이었죠. 하지만 그의 행동은 항상 사랑을 보여줬어요. 아플 때 밤새 간호해주던 모습, 힘들 때 묵묵히 곁을 지켜주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를 걱정했던 그 눈빛.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베란다에 나가 화초에 물을 주며 생각했어요. 식물도 마찬가지죠. 예쁜 말로 너는 잘 자랄 거야 라고 해도 물과 햇빛을 주지 않으면 죽어버려요. 사랑도 그런 것 같아요. 말이 아니라 매일의 행동, 작은 배려와 헌신이 모여 진짜 사랑을 만드는 거죠. 그날 밤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일기를 쓰는 것도 참 오랜만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오늘 나는 깨달았다.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진다는 것을. 진호 씨의 달콤한 말들은 모두 거짓이었지만 그 거짓 속에서도 진실을 배웠다. 앞으로는 더 현명해질 것이다. 말에 현혹되지 않고 행동을 보는 눈을 가질 것이다.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문득 진호 씨가 지금 어디에 있을지, 또 다른 여성에게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지 궁금해졌어요. 하지만 이제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의 거짓말이 저에게 준 교훈이 더 값진 것이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잠들기 전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진호 씨와의 경험은 분명 아팠지만 그 덕분에 저는 더 강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말은 바람처럼 쉽게 사라지지만 행동은 흔적을 남겨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말로만 표현하지 않아요. 매일의 작은 행동들, 배려와 존중,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사랑을 보여줘요. 이제 저는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깨달음은 진호 씨가 남긴 상처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값진 교훈이죠. 아픔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인생의 아이러니가 아닐까요? 그런데 혜숙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6개월 후 정말 뜻밖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로부터 6달이 지났어요. 계절이 바뀌고 제 마음도 조금씩 변해갔어요. 이제 진호 씨에 대한 기억은 아득한 과거가 되었어요. 가끔 떠오르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그저 인생의 한 페이지로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동안 많은 것들을 생각했어요. 특히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요. 외롭다고 아무 말에 흔들리면 안 돼요. 혼자라서 누군가가 다정하게 말해주면 그게 사랑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진정한 사랑은 나를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그리고 나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찾아와요. 그것이 제가 배운 진실이었어요.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 강좌를 신청했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우울해져서 뭔가 배워보자 싶었거든요. 첫 수업날 강의실에 들어서니까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눈에 띄었어요. 이윤수라는 65세 남성분이셨는데요. 이분은 정말 달랐어요. 화려한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작은 행동으로 배려를 보여주셨죠. 서예 용품을 챙겨주시고 수업 끝나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인사하시고 그런 작은 것들이었어요. 3개월 정도 지나서야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혜숙 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가끔 차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물론 부담스러우시면 언제든 거절하세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배려하시는 거예요. 진호 씨와는 정반대였어요. 서두르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진심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좋아요, 윤수 씨. 첫 번째 만남은 문화센터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였어요. 윤수 씨는 진호 씨처럼 화려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혜숙 씨는 서예를 배우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냥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싶어서요. 윤수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정년 퇴직 후에 시간이 많아져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싶었어요. 자연스럽고 편안한 대화였어요. 과장도 없고 거짓도 없는 것 같았어요. 윤수 씨와 만난 지 2달 정도 되었을 때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혜숙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신이 좋아요. 하지만 서두르고 싶지 않아요. 우리 천천히 서로를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그 말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래, 이것이 진심이구나. 서두르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마음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 수 있었어요. 좋아요, 윤수 씨.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그렇게 우리는 정말 천천히 가까워져 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차를 마시고, 가끔 공원을 산책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윤수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5년 전에 부인을 여의고 혼자 살고 계셨는데, 아들, 딸이 각각 하나씩 있지만, 모두 독립해서 살고 있다고 하셨어요. 가끔 외로울 때가 있어요. 혜숙 씨는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혼자 사는 것도 나름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자유롭기도 하고. 하지만 가끔은 누군가와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아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참 편안했어요. 무엇보다 윤수 씨는 제 과거에 대해 캐묻지 않았어요. 진호 씨 일도, 남편 일도. 그냥 지금의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윤수 씨가 작은 선물을 가져오셨어요. 화분에 심어진 작은 다육식물이었어요. 별거 아닌데 혜숙 씨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키우기도 쉽고 예쁘잖아요. 진호 씨가 첫 만남에서 가져온 장미꽃다발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로맨틱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과했던 것 같아요.
반면 윤수 씨의 작은 다육식물은 정말 진심이 느껴졌어요. 감사해요, 윤수 씨. 정말 예뻐요. 잘 키워볼게요. 집에 와서 그 식물을 베란다에 놓고 바라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것이 진짜 마음이구나. 화려하지 않아도 비싸지 않아도 진심이 담긴 작은 배려. 지금 우리의 관계가 어디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서로를 존중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니까요. 창가에 앉아 윤수 씨가 준 식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진호 씨와의 경험이 없었다면 아마 윤수 씨의 이런 작은 진심을 알아보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네요. 가장 큰 상처가 가장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다니. 저는 이제 사탕발림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라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누군가를 만나게 되더라도 이번에는 저를 먼저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할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진짜 사랑을 찾아가는 모습.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소중한 교훈들. 혜숙 씨가 정말 멋진 분인 것 같아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일기를 써요. 그날의 기억이 부끄럽지 않아요. 그저 이제는 다시 그렇게 상처받지 않겠다는 약속 하나를 품고 다시 웃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알아요. 진정한 사랑은 달콤한 말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행동들 속에 있다는 것을. 내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는 그 사람의 진심 어린 행동이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먼저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창밖에 가을비가 내리고 있어요. 작년 이맘때는 그 비가 쓸쓸하게 느껴졌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포근하게 느껴질까요? 인생은 계속돼요. 상처도 기쁨도 그리고 사랑도. 중요한 건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하는 것이겠죠. 다시는 나를 속이게 두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다시는 나 자신을 속이지 않을 거라는 것. 이것이 제가 박진호에게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에요. 혜숙 씨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이야기였네요.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윤수 씨와의 만남을 통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것 같아요. 서두르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진심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먼저 소중히 여기는 것. 정말 값진 교훈들이 담긴 사연이었어요. 혜숙 씨께서 윤수 씨와 더욱 행복하시길 바라며 그리고 이 사연을 들으신 모든 분들도 진정한 사랑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특히 중년의 외로움을 노리는 나쁜 사람들. 정말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달콤한 말보다는 진실한 행동을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외로움 때문에 성급한 결정을 하지 마세요. 이런 용기 있는 고백을 해주신 혜숙 씨에게 박수를 보내드려요. 분명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서로 격려의 말씀을 나눠주세요. 상처는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혹시 지금 이런 상황에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꼭 기억하세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기다려줄 줄 아는 거라는 것을. 말보다는 행동으로 진심을 보여주는 거라는 것을. 오늘 사연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공유도 부탁드려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알려나가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유익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